정부의 예산 지원이 축소된 가운데 재정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백억 원이나 줄어들어 재정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면서 지자체들이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요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한화건설이 시방서를 무시하고 엉터리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재는 썩고 깨져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정치권도 한국 문학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념사업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가 올해 10% 넘게 삭감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쪼들린 살림을 꾸려가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재정 페널티까지 받아 교부세가 더 깎이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마지막으로 조성된 대양산업단지 15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100% 분양되면서 책임을 다한 산단 주식회사가 지난해 청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이 목포시에게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매입 대금을 내지 않은 7개 업체의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목포시가 체납액 232억 원을 떠안게 됐고 그 액수만큼 페널티를 받아 교부세가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내려오지 않은 보통교부세 320억 원을 합해 모두 550여 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조직들이 해산되고 청산을 되다 보니까 일시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세금들을 안 내, 그분들이 매각 대금을 안 줬거든. 그 금액들을 저희가 체납으로 받아 안 왔거든요. 가용 예산이 부족해진 목포시는 올가을 개최하려 하던 목포 뮤직 플레이를 내년 5월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비교적 재정 형편이 좋았던 영암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은 보통 교부세만 238억 원, 여기에 보조금 집행이 늘어난 데 따른 페널티로 117억 원이 더 깎여 재정 운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보조금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는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지금 좀 우선적이었던 보조 사업자들의 자생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조 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교부세 삭감에다 페널티 폭탄까지 떠안으면서 혹독한 한 해를 경험한 일선 자치단체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돈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요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청은 올해 부동산 교부세로 1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69억 원이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진 동구청은 학동 행정복합센터 준공을 올해 말로 계획했다 2026년으로 미뤘습니다. 또 청사 앞 도로 확장으로 줄어든 민원인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부족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 지상주차장에 주차타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업들을 재개하려면 16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내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좀 대규모 사업에서도 이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재정이 보전 안 되면은 약간 차질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 되면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올해 광주 5개 자치구들이 확보한 부동산 교부세는 2년 전보다 44%가 줄어든 98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구들이 중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해온 예산인 만큼 충격도 큽니다. 올 초 예상보다 조정교부금 52억 원이 줄어든 서구청은 운영비 20% 감축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맸고
북구청도 맨발길 조성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 절감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의 살림살이 걱정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 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건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따져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무려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돼 가지고 지방 교부금은 최소한으로 깎아라. 이렇게 아주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는 그 규모를 좀 줄여서 금년에는 한 6조 5천억 정도 있잖아요. 줄일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좀 상황인 겁니다. 연간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이 대폭 줄면서 지자체마다 세출 계획을 수정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세출 감소로 당장 공약 사업이나 행사들이 줄었고 집행을 다음 해로 미루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이나 기준 인건비 초과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받게 되는 교부세 페널티는 당장 개선할 방법을 찾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지금의 재정 위기를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세출 구조를 조정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과다 지원된 사업 등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선심성, 일회성 보조 사업의 축소와 보조금 사업의 참여자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식도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소폭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나주 3도, 순천 4도, 광주 5도, 목포 8도 등 2도에서 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장성 12도, 광주 13도, 고흥 14도 등 11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얼마 전 한화건설이 여수의 한 산업용지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페아스콘 순환골재를 불법 매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시방서를 무시하고 엉터리 공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약 지반을 다지기 위해 기초 보강 매트를 깔고 대나무 자재를 바둑반처럼 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푸른 빛을 띠어야 할 대나무 자재가 하얗게 변색된 채 벌어지고 깨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일부는 검게 썩어 있습니다. 대나무들은 이미 썩어서 벌어져 있고 매트는 약간 색이 변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수 융복합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페아스콘 순환골재를 불법 매립해 말썽을 일으킨 한화건설이 이번에는 단지를 부실 공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방서대로라면 보강 자재를 깔고 열흘 안에 흙과 골재를 덮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 2달 이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햇빛과 비바람에 장기간 노출된 자재는 강도를 잃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트를 깔고 대나무를 체결해서 토사를 바로 10일 이내에 바로 덮어야 되는 공정인데 2달 이상 방치를 해둔 상태라서 매트의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이 시공하는 2,5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단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급 발암물질인 페아스콘 불법 매립에 부실공사 의혹까지 윤리적 기업 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이 실적 부진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합니다. 롯데케미칼은 다음 주부터 여수 국가산단 내 여수 2공장에 대해 생산시설을 비우고 가동을 중단하는 박스업 절차에 착수하고 올해 말쯤 2공장 사업을 전면 철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대량 저가 공세와 중동의 물량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익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여수 2공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은 1, 2, 3공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공장은 차량용 냉각제 주원료인 이지와 아크릴 유리 소재인 MMA를 생산해 연간 4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뒤에 정치권도 한국의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작가를 배출해낸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념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길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19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7차례에 걸쳐 1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권 수상자는 한강 작가를 포함해 단 5명에 불과합니다. 비영어권, 특히 한국어는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한국 문학에 새로운 기념비를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대중문화에서 이른바 K컬처를 지원해왔지만 문학만은 지원에서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문학에도 영상 콘텐츠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영상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만큼 우리 출판물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작가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광주와 장흥 일대에서는 다양한 기념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강 작가의 뒤를 잇는 한국 문학계의 신진 작가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우리 전라남도와 또 장흥군과 한번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 문학이 전 세계에 알려질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그 위상은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강수 작가로 대표되는 한국 문학의 저력, 인프라, 토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공헌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면서 한국 문학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 리튬 공장은 포스코가 글로벌 리튬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광양 포스코 리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포스코 리튬 공장은 앞으로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면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포스코처럼 혁신적인 기술로 힘차게 도약하는 2차 전지 기업들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라남도 통합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비평가 인증 신청을 마쳤습니다. 두 대학은 어제 전라남도 통합국립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대 예비평가 인증 신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라남도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지난 15일 대학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이 제작한 광천동 김환경이 2014년 방송문화진흥회 지역방송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천동 김환경은 전면 재개발에 들어가는 광천동에 1년 동안 거주하며 사라져가는 마을의 풍경과 역사를 기록한 장편 시네마틱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은 2024 전주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관객 심사단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9개 민방 공동 제작 핸드메이드인 아시아가 은상을 수상하며 KBC는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남도의 연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남 출생아 수는 6,185명으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해 전국 평균 0.7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3분기까지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출산율 선행 지표인 전남 혼인 건수도
9월까지 5,286건으로 지난해보다 13.65% 증가해 내년 출생아 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금전 갈등을 겪던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5월 26일 장성군의 한 업체에서 50대 사장을 살해한 뒤 자전거에서 넘어져 숨진 것처럼 위장한 30대 종업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장의 돈을 훔쳤다가 추궁당하자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고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시집을 필사하고 작품 세계를 탐구하는 입문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오늘 동구 인문학당에서 살레시오 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집 중 일부를 필사하고 이를 토대로 시를 지어보며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탐구했습니다. 이상 고운을 농업재해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농업 재해대책 법률은 농업 재해 대상에 이상 고운 피해를 추가해 농어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함께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기준 가격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전남 한평 돌머리 마을이 전국 1등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등급 심사를 실시해 체험과 숙박, 음식 3개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한 한평 돌머리 마을을 1등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평 돌머리 마을은 글램핑장과 카라반 등 숙박 서비스가 우수하고 바지락 캐기 체험, 갈치와 돌개 메뉴 활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